컨볼루션 인티그럴. 마치 덧셈, 뺄셈, 곱셈이 있듯이 컨볼루션이라는 일종의 연산 방법에 대해서 아마 배울 겁니다. 먼저 금방 말했듯이 오늘 배울 내용이 signals, 두 번째가 시스템, 세 번째가 프레 시리즈. 이거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첫 번째 주제로 이제 시그널스에 대해서 배우도록 할게요. 잘 보여요? 뒤에? 잘 보여? 네. 자, 시그널스에 대해서 배우는데 처음에 오늘 우리 그 시그널 중에서 어떤 좀 스페셜한 시그널에 대해서 배울 텐데, 시그널이다라고 말을 하면 어떤 걸 우리가 시그널이라고 말하면 아주 쉽게 a function over time, 그러니까 시간의 함수. 시간의 함수를 우리는 모두 다 시그널이라고 말할 겁니다. 우리 그 통신에서 말하는 시그널은 시간의 함수다. 그러니까 일종의 시그널은 함수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그널이라고 말을 하면 이렇게 x of t 형태로 우리가 나타낼 것입니다. 그렇죠? 자, 이 시그널 중에서 몇 가지 우리 통신에서 많이 쓰이는 그냥 일반적인 시그널, 여러분들이 어떠한 타임 펑션으로 나타내는 여러 가지 시그널, 지난 시간에 강의했듯이 여러 가지 시그널에 대한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어떤 종류 이야기했냐면 뭐 디터미니스틱 시그널이냐, 랜덤 시그널이냐 그런 걸 했었고, 또 기억나는 게 뭐가 있어요? 또 무슨 시그널이 있어요? 아날로그 시그널이냐, 디지털 시그널이냐 라는 것도 했고, 또 뭘 했냐면 컨티뉴어스 타임 시그널이냐, 반대로 디스크리트 타임 시그널이냐, 뭐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또 이븐 시그널, 아드 시그널, 또 피리아딕 시그널, non 피리아딕 시그널. 그렇게 시그널을 우리가 나눌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떤 시그널에 대해서.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볼 시그널들은 조금 스페셜한 시그널들을 우리가 보려고 해요. 많이 쓰이는 좀 스페셜한 시그널, 좀 특별한 시그널들인데, 첫 번째로 볼 게 뭐냐면 지난 시간에도 소개를 했는데 델타 오브 t라는 시그널을 소개를 하려고 해요. 이건 디락 델타 펑션 또는 임펄스 펑션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렇죠? 임펄스 펑션 델타 t라고 했는데, 이 델타 t에 좀 개념적인 그 정의가 어떻게 되냐고 했냐면, 개념적인 정의가 이런 렉탱귤러 펑션이 있는데, 렉탱귤러 펑션의 요 길이가 엡실런이다. 0을 기준으로 해서 엡실런이다. 그리고 높이가 1/2 엡실런이다 라는 거죠. 그렇죠? 혹시 마이크 안 필요해요? 드려도 되나요? 이걸로 하면 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 면적이 1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면적이 1이 유지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면적이 1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엡실런을 계속 줄여나가는 거죠. 엡실런을 계속 줄여나가면 이런 식으로 변하겠죠.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래서 엡실런을 0으로 접근시켰을 때 이 렉탱귤러한 요 렉탱귤러 시그널을 이렇게 표시해 볼게요. 렉탱귤러 파이의 밑에 랭스가 엡실런이고 t의 함수, 그리고 요 앞에가 엡실런 분의 1의 크기이기 때문에 엡실런 분의 1, 이렇게 표시를 하겠다는 거죠. 이러한 렉탱귤러 펑션을 저는 어떻게 표시했냐면 1/2 엡실런 렉탱귤러 엡실런 t 이렇게 표시했어요. 이렇게 엡실런을 0으로 보냈을 때 이 값을 델타 오브 t다 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델타 오브 t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 마이너스 인피니티 투 인피니티 델타 t를 적분하면 1이 되도록 이렇게 만든 함수가 델타 오브 t다라고 말하는 거죠. 요거 입장에서만 보면 요거를 조금 더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해도 될 거예요. 0에서 약간 음수적으로 간 부분과 0에서 약간 양수적으로 간 부분,
부분, 그 부분만 이렇게 정부를 하더라도 1이다 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델타 오브 t는 꼭 그 렉탱귤러한 시그널을 가지고 정의를 내린다기보다는 개념적으로 우리가 렉탱귤러 펑션을 가지고 제가 정의를 내렸지만 면적이 1인 그리고 아주 그 0에 그 근접한 그 지점에서만 존재하는 그런 시그널이다 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겠다는 거죠. 그렇죠? 자, 하지만 왜 여기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사람들이 쓰기도 하냐면은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렉탱귤러 펑션 말고 예를 들어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가우시안의 PDF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가우시안을 우리가 표시하면 2 시그마 제곱 e to d 마이너스 2 시그마 제곱 그 다음에 t의 제곱 이게 가우시안 PDF의 함수죠. 그죠? 그러니까 정규분포를 가지고 있는 함수다. t의 함수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정규분포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요거의 PDF를 적분하면 값이 얼마가 돼요? 1이 되죠? 그죠? 면적이 1이 된단 말이죠? 여기에서 요 시그마, 요 정도의 이 벌어진 정도, 어떤 특정한 값에 있어서 벌어진 정도, 약 2 시그마 되는 점이 그 확률의 67%인가 뭐 그 정도 되는 이 지점.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면적이 약 0.67 정도 되는 그 지점까지의 값을 우리는 시그마 플러스 마이너스 시그마 플러스 시그마 0을 미를 기준으로 해서 마이너스 시그마 플러스 시그마가 되는 거죠. 그렇죠? 시그마가 커지면 커질수록 얘는 넓어질 것이고 이게 퍼지는 거죠. 이렇게 퍼지는 거죠. 시그마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러니까 확률의 입장에서 보면 정규분포에서 분산이 크다라는 것은 민을 기준으로 해서 민에 주로 많이 있는 거가 아니라 분산값이 크면 더 민에서 멀어지는 값들이 더 확률적으로 많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들의 평균을 내보면 0이 되지만 그런 뜻이 되겠죠. 반대로 시그마가 작으면 작을수록 어떻게 될까요? 이 모습이 점점 가운데로 모아질 거예요. 점점 가운데로 모아지면서 이렇게 커질 거예요. 높이는. 그렇죠? 시그마가 크면은 더 옆으로 벌어지면서 높이는 낮아질 것이고. 그렇죠? 하지만 얘는 높아지든 낮아지든 시그마의 값에 따라서 그렇게 될 수는 있지만 유지되는 건 딱 한 가지예요. 뭐냐면은 요 값은 유지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델타 펑션을 이렇게 정의 내리기도 해요. 시그마를 0으로 보낼 때 f of t 값이다. 그렇죠? 시그마가 아무리 작다고 하더라도 저거는 이 가우시안 펑션은 어떻게 변할 거냐면 이런 종 모양을 그대로 유지하지만은 그래서 높이가 점점 계속 끝도 없이 올라갈 수 있지만 시그마가 0으로 계속 감에 따라 이렇게 갈 수는 있지만 얘는 무한대까지 값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아주 작은 값을. 점점 갖는 값들이 작아지는 거죠. 그죠? 이 값은 무엇을 나타내냐면 일어날 확률 정도를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이제 중간고사 끝나고 아마 확률에 대해서 조금 배울 때 다시 한번 나오겠지만 가우시안 PDF의 특징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델타 펑션을 정의를 내리면 우리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라고 표시를 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일반적으로 둘 다 맞다. 우리 마음에 맞춰서 이것을 사용할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은 생각을 합시다. 그렇죠? 그러니까 델타 펑션은 일종의 그 좀 관념적인 그 어떠한 수학적으로 뭐 이렇게 뭐 덧셈 뺄셈 해가지고 나오는 솔루션이라기보다는 개념적으로 정의된 함수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개념으로 정의된 함수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은 면적이 1인. 그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디파인을 내릴 것이다. 델타 펑션을. 한 가지 특징 중에서
델타 AT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이러한 특징을. 자, 이게 무엇이냐면 만약에 델타 T를 조금 전에 정의 내렸던 렉탱귤러 펑션의 형태로 이야기를 설명을 한다면 델타 T는 제로 epsilon over 2 마이너스 epsilon over 2 1 over epsilon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델타 AT는 어떻게 될까요? 델타 AT는 어떻게 될까요? 델타 AT를 여기에서 엡실론을 0으로 보냈을 때 함수가 요거가 된다라고 한다면 델타 AT는 이렇게 될 거예요. 0이고 여기가 2a분의 엡실론 마이너스 2a분의 엡실론 이렇게 될 거예요. 그쵸? 그래야지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 2a분의 엡실론은 2분의 엡실론이 되어서 그 2분의 엡실론 제곱하고 같게 되는 거죠. 그쵸? 나머지에서는 0이 되고 그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여기는 엡실론 분의 1 그대로 이 높이는 어디에 있냐면 요 값을 요 값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요 앞에 코에피션트 값은 요 면적을 말하고 있어요. 면적을 조금 전에 여기에서도 델타 t 여기 엡실론 분의 1만큼 있었던 거는 이 면적을 1을 만들기 위해서 엡실론 분의 1을 썼고 그 면적이 요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1이 생략된 거죠. 그렇죠? 만약에 이 델타 t는 뭐가 될까요? 면적이 2인 렉탱귤러 펑션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요거는 면적이 얼마가 될까요? 요거는 면적이 얼마? a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요거는 a분의 1 델타 오브 t다 라고 쓸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면적이 a분의 1인 델타 t하고 같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죠? 만약에 a가 음수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에서 이 부분이 마이너스고 이쪽이 플러스가 될 거예요. a가 음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만 이 앞에 붙는 것은 다 면적을 이야기할 것이기 때문에 면적은 a분의 1로 똑같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쓸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델타 AT는 a분의 1 델타 t다 라고 쓸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첫 번째 임펄스 펑션을 갖고 한 가지만 더 해볼까요? 델타 t-t 제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델타 t를 어떻게 표시하냐면 그래서 델타 t를 일반적으로 0 이렇게 화살표로 표시해요. 이걸 델타 t라고 표시합니다. 앞으로. 그렇죠? 이렇게 표시할 텐데 그러면 델타 t-t 제로는 어떻게 될 거냐면 t 제로에서 이 값을 갖는. 그죠? 그러니까 t0에서 저 값을 갖는다는 건 무엇이냐면 이렇게 여기가 엡실론 그러니까 이 자리는 뭐가 될 거냐면 t0에서 플러스 2분의 엡실론만큼 옮기고 이 자리는 t0에서 마이너스 2분의 엡실론만큼 옮긴 요 길이가 될 거고 여기는 엡실론분의 1 내 것을 엡실론을 0으로 보내면 이런 화살표로 표시할 것이다 라는 거죠. 그죠? 어떤 함수가 g of t라는 함수가 있어요. 이건 그냥 continuous time 시그널이에요. g of t라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어떤 시그널을 생각해도 돼요.
이런 G of T라는 시그널이 있는데 G of T에다가 델타 T를 곱하면 어떻게 될까요? 델타 T를 곱하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G of T가 이런 함수라고 해보세요. 이러한 어떤 arbitrary한 함수예요. 그렇죠? 여기에 T는 0일 때 이것을 우리는 이렇게 표시할 거다라는 거죠. 화살표의 높이는 면적의 높이로 우리는 보통 그려요. 그러니까 1 값을 갖도록 화살표의 높이를. 그러니까 여기가 1인 거죠. 원래대로 생각하면 무한대로 가는 레티큘러 펑션을 우리가 생각하겠지만 그림을 그릴 때는 이렇게 그리겠다라는 거죠. 자, 이거하고 이거 곱하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델타 t는 0이 아닌 곳에서는 모두 제로를 갖기 때문에 이 값은 0, t가 0이 아닐 때 이건 확실한 거죠. 그렇죠? 우리가 조금 더 세밀하게 이야기를 한다면 t가 제로 마이너스와 제로 플러스 사이에 없을 때 라고 말을 해도 되겠죠. 그렇죠? 아까의 그 정의에 의하면. 그렇죠? 하지만 t는 0일 때는 얼마가 될까? 렉탱귤러 펑션을 생각하면 돼요. 여기다 렉탱귤러 펑션이 있는데 이거에다가 면적이 1인 것을 이 g of t하고 곱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 면적만 g of 0 델타 t 이렇게 표시하겠다라는 거죠. g of 0 델타 t 저렇게 표시를 하겠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이 함수와 관련해서 만약에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g of t와 델타 t를 곱한 거를 적분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라는 겁니다. 적분하면 어떤 값을 가질 거냐면 아까 g of t 델타 t를 곱하면 g of 0 델타 t를 갖는다고 그랬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넣으면 g of 0 델타 t dt g of 0 델타 t dt 이 면적은 1인 거죠. 그래서 g of 0다 라고 쓸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쵸? 또 한 가지 이런 것도 있어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가 아니라 t1, t2 델타 t 마이너스 t1 dt t1이 아니라 여기를 뭐라고 쓸 거냐면 t0라고 쓸게요. t0 이 값은 얼마겠느냐? 이 t0가 t1과 t2 사이에 있으면은 1이고 이 t0가 t1과 t2 사이에 없으면 0이다 라고 말을 할 것이다 라는 거죠. 알겠죠? 자, 여러분들 그 연습 문제를 보면 연습 문제에 그런 게 있어요. 2번을 보면 이번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x of t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5t 제곱 플러스 2의 델타 t dt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이 값은 뭐가 되냐면 이 펑션을 우리는 g of t라고 놓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t는 0일 때만 값을 가질 거예요. 델타 t가 있기 때문에. 근데 t는 0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5t 제곱 플러스 2에 t는 0을 대입하면 2가 되는 거죠. 그렇죠? 간단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이거하고 좀 다른 문제예요. 이걸 똑같이 1과 2 사이로 해서 5t 제곱 플러스 2 델타 t dt 이 값은 얼마일까요? 0이죠? 왜냐하면 t가 1과 2 사이에 없기 때문에 델타 t는 0에서만 존재를 하기 때문에 저렇게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거를 좀 바꿔가지고 델타 t 마이너스 0.5라고 해볼게요. 0.5가 아니라 1.5 델타 t 마이너스 1.5 그러니까 델타 t 마이너스 1.5는 t는 1.5에서 면적이 1인 임펄스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얼마가 되겠어요? 5t 제곱 플러스 2에서 t에다가 2분의 1, 이제 2분의 3을 대입하면 되겠죠. 왜냐하면 t는 1.5는 1과 2 사이에 있기 때문에 이 시그널이 값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쵸? 자, 여기까지가 임펄스 펑션이에요. 두 번째는 유닛 스텝 펑션에 대해서 유닛 스텝 펑션을 먼저 강의 노트에는 적어놓은 것 같은데 유닛 스텝 펑션은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봤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유닛 스텝 펑션은 값을 2를 갖는 거죠. t가 0보다 크면 그리고 0을 갖는 거죠. t가 0보다 작으면 그래서 이 함수를 그려보면 t 1, 0 이렇게 쓸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유닛 스텝 펑션은 아마 숙제 1번이 그런 걸 거예요. 아주 간단한 건데 예를 들어 ut-1을 그려봐라 라는 건데 ut-1은 뭐냐면은 이렇게 t는 1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서 이거를 빼면 어떻게 되겠어요? 렉탱귤라 한 거가 나오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거를 아까 define 했던 렉탱귤라 펑션을 써가지고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렉탱귤라 t는 무엇이냐면 t는 요게 t분의 1분의 t 하고 똑같은 거죠. 그쵸? 그러니까 밑에 0을 기준으로 해서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이렇게 값이 여기가 1이기 때문에 1을 갖는 이러한 함수를 우리는 렉탱귤라 t라고 쓸 수 있는 거죠. 그쵸? 이렇게 쓰겠다라는 거죠. define 렉탱귤라 펑션의 노테이션에 대한 정의입니다. 그쵸? 이렇게 쓴다라면 요거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가 0이고 1이니까 요거를 이만큼 시프트하면 되죠. 그쵸? 그리고 여기 높이도 1이니까 그래서 ut-ut는 파이의 t-2분의 1 이렇게 쓸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저렇게 쓸 수 있죠. 그렇죠? 자, 1번에서는 ut-ut의 마이너스 3이니까 3만큼 시프트하고가 되는 거죠. 그렇죠? 한번 해볼까요? 이거가 여기가 3인 거예요. 숙제에서는 3인 거죠. 그러니까 얘가 3인 거죠. 그쵸? 그쵸?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0을 기준으로 해서 요 길이가 3이어야 되는 거죠. 그쵸? 얘를 어떻게 시프트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려고 하면 적어도 이 길이는 맞아야 되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3에서 2분의 3까지라고 쓸 수가 있겠죠. 그쵸? 그러니까 이거를 뭐라고 쓸 거냐면 이렇게 되어 있는 렉탱귤러 펑션을 여기 높이가 1인 경우에 뭐라고 쓸 거냐면 t가 있는데 이쪽 길이가 3인 렉탱귤러 펑션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거를 2분의 1만큼 시프트 시키니까 t에 2분의 1만큼 시프트 시킨 거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t-a만큼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3분의 1에 t-2분의 1이다 라고 써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야지 3분의 t에서 2분의 1만큼 이렇게 된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유닛 스텝 펑션에 대해서 배웠고 그 다음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프로블럼 1, 2에 대해서 이렇게 잘 할 수가 있을 거라고 봐요. 세 번째로 스페셜 펑션 중에서 싱크 펑션에 대해서 배우려고 해요. 싱크 펑션은 아주 통신에서 아주 중요하게 사용되고 있는데 싱크 t는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파이 t 분의 사인 파이 t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그렇죠?
t는 0일 때 어떻게 돼요? 무한대. t는 0일 때 분모는 뭐가 돼요? 0. 분자는 뭐가 돼요? 0. 0분의 0. 0분의 0이면 우리가 그 극한을 취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럴 때 쓰는 법칙이 뭐냐면 로피탈 로 써가지고 양쪽 분자 분모를 미분해가지고 0을 대입하면 되는 거죠. 그죠? 연속함수일 때. 저 파이 t를 미분하면 t에 대해서 미분하면 파이. 그렇죠? 사인 파이 t를 미분하면 얼마가 돼요? 파이 코사인 파이 t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파이분의 파이 코사인 파이에다가 파이 t에다가 t는 0을 대입하니까 얼마가 돼요? 1. 1이 되죠. 그렇죠? 자, 사인 펑션은 오실레이션 되죠. 그렇죠? 자, 오실레이션 되는데 오실레이션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요. 그렇죠? 사인 파이 t가 언제 0을 가져요? 파이 t는 t가 0일 때, 1일 때, 2일 때, 3일 때 그렇게 값을 갖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거가 파이 t분의 1이 분모에 있어가지고 t분의 1 크기로 계속 줄어들고 있을 거예요. t분의 1의 팩터만큼 오실레이션이 되는데 아마도 그림을 그려보면 대충적으로 이런 식으로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죠. 여기 앞에는 모르겠고 어쨌든 간에 이렇게 오실레이션이 되지만 이 줄어드는 이 부분이 이렇게 그려보면 줄어드는 부분이 t분의 1의 속도로 줄어들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림을 그려보면 어떤 형태로 그림이 나오냐면 그 다음에 시메트릭하죠. 그 이분 펑션인 거죠. 마이너스 t를 넣으면은 마이너스 파이 t분의 사인 마이너스 파이 t인데 사인 마이너스 파이 t는 마이너스 사인 파이 t와 같아서 마이너스 없어져서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분 시메트릭한 거죠. 그렇죠? 자, 여기가 0이고 이 값은 1이고 첫 번째 갖는 값이 1, 2, 3, 4, 5, 점점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점점점 이런 함수가 싱글 펑션이다 라는 거죠. 나중에 우리들이 이런 걸 배울 거예요. 뭘 배우려고 이거에 나오냐면 이제 푸리에 시리즈라는 걸 배우고 푸리에 트랜스폼에 대해서 배울 텐데 푸리에 트랜스폼이든 푸리에 시리즈든 그 푸리에 시리즈를 취해서 또는 푸리에 트랜스폼을 취해서 얻어지는 결과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타임 시그널이 주파수 도메인에서 어떻게 분포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시그널이 있는데 예를 들어 이런 시그널인 거죠. 이렇게 조금 전에 계속 소개됐던 이런 렉탱귤러 시그널. 렉탱귤러 시그널이 있는데 이 렉탱귤러 시그널이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더 현실적으로 그려주기 위해서 0부터 어느 시점 t까지 값을 가지고 있는 렉탱귤러 펑션이에요. 그렇죠? 렉탱귤러 펑션이니까 이거는 ut-u의 t-t라고 쓸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 렉탱귤러 펑션이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 내가 수신한 신호가 어떤 일정한 시간부터 어떤 일정한 시간까지만 값을 일정하게 갖는 신호를 내가 수신했다 이거야. 그렇죠? 이 수신된 신호의 주파수 성분이 얼마일까? 그걸 보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보려고 할 때 무엇을 하냐면 푸리에 트랜스폼을 우리는 취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 이 신호는 주파수가 어디에 분포가 되어 있구나 라고 우리는 그것을 푸리에 트랜스폼의 폼을 보고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죠? 결과적으로 이야기해보면 이걸 푸리에 트랜스폼 하면 이렇게 싱글 펑션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 t가 아니라 이것을 푸리에 트랜스폼 하면 주파수 f로 나와서 0헐츠 주위에 많은 값들을 가지고 있고 고주파로 갈수록 적은 값들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해석을 나중에 할 거다라는 거죠. 푸리에 트랜스폼을 취하면. 알겠죠?
그러니까 아직 푸리에 트랜스폼이 뭔지 모르지만 혹시 전자회로나 전기회로 시간에 오실로스코프를 만져봤어요? 또는 스펙트럼 애널라이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안 만져봤다라면 아마 만져볼 기회가 있을 거예요. 실험 시간에. 그 스펙트럼 애널라이저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푸리에 트랜스폼을 연산하는 연산기가 들어가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그 푸리에 트랜스폼 취하는 연산기가 들어가서 그거를 GUI로 그림을 그려준 거가 바로 스펙트럼 애널라이저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푸리에 트랜스폼을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건지 나중에 배울 것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그때 우리는 이 싱크 펑션에 얼마나 많이 쓰이는지 그런 것들을 보일 거고,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혹시 또 기억나요? 아날로그 시그널을 디스크리트 타임 시그널로 우리가 변환시켜놓고 그러니까 아날로그 시그널을 이런 아날로그 시그널이 있는데 이렇게 디스크리트 타임 시그널이 있다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프로세스를 갖는 거예요. 요렇게 디스크리트 타임으로 만드는 프로세스를 지난 시간에 뭐라고 했냐면 샘플링 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죠? 샘플링 하면 요 신호 아날로그 시그널을 X 오브 T라고 한다면 얘는 샘플링 한 요 시간 2TS, 요 인터벌 2TS라고 한다면 NTS에 이러한 디스크리트 타임 시그널이 나온다는 거죠. 그쵸? 그러면 XNTS는 요거를 다시 그려보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쵸? 지난 시간에 질문한 게 뭐였냐면 요 디스크리트 타임 시그널 요것만 보고 원래의 아날로그 시그널 이렇게, 그러니까 요 가운데가 다 비어있는 거죠. 비어있지 않는 원래의 아날로그 시그널로 완벽하게 복구할 수 있을까? 라는 걸 질문을 했었죠. 답이 뭐라고 했냐면은 어떠한 조건이 만족되면 할 수 있다. 완벽하게 100% 한치 오차도 없이 똑같이 원래의 아날로그 시그널로 복구할 수 있다. 그 이론을 나이퀴스트 시어렘이라고 한다 라고 하면서 학기 말쯤 배울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그 증명에 대해서. 그쵸? 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요 샘플링 인터벌을 우리가 빨리 하면 빨리 할수록 원래 아날로그 시그널하고 같아질 것인데, 나이퀴스트 시어렘에서 말을 하는 것은 이 미니멈한 샘플링 레이트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필요 이상으로 많이 할 필요 없다. 그거를 제시해 주는 거가 나이퀴스트 샘플링 티어렘이라는 것이다 라는 건데, 그와 더불어 샘플링 레이트를 요것을 TS분의 2를 샘플링 레이트 RS라고 표시를 한다라면, 그러니까 1초에 몇 번을 샘플링 했느냐라는 거가 RS가 되는 거죠. 그죠? RS라고 될 텐데, 요 레이트가 이 아날로그 시그널에 가지고 있는 뭐 주파수 대역폭은 뭐냐면 우리 사람이 말할 때는 3000Hz까지 되어 있으니까 인간의 대역폭은, 사람의 목소리의 대역폭은 3kHz라고 말해요. 3kHz라고. 그러한 대역폭, 어떤 우리가 들리는 소리가 가지고 있는 시작과 끝의 구간, 주파수 대역폭을 우리는 그렇게 정의를 내리는데, 그 주파수 대역의 2배만큼 빠르게 샘플링하면 된다는 거가 첫 번째 조건이고, 두 번째가 뭐냐면 얘와 얘를 이을 때 이 값에다가 이렇게 싱크 펑션을 곱하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싱크 펑션을 계속 곱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값에다가 매번 나오는 값에다가 싱크 펑션을 곱해야지.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인터폴레이션 한다라고 그래요. 하나와 하나를 잇는 거를 우리가 인터폴레이션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럴 때 싱크 펑션을 사용한다라는 걸 우리는 배울 것이다 라는 거죠. 금방 말했던 그건 나이퀴스트 샘플링 시어렘의 두 가지를 이야기했던 건데, 굳이 지금 알 필요는 없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배우는데 쓰일 것이다 라는 거죠. 그렇죠? 나이퀴스트 샘플링 시어렘이 내가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하고 하는 거가 여러분들이 더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학기가 끝날 때면 몇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그 이론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게 반복을 해요.
자, 싱크 펑션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 다음에 사인 펑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사인 펑션은 간단합니다. 이런 거죠. 이렇게 t, 근데 사인 t라고, 또는 시그넘 펑션이라고도 말을 해요. 시그넘 펑션이다 라고도 디파인을 하는데, 이렇게 쓰고 0보다 크면 플러스 1을 갖고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1을 갖고, 이런 함수를 우리는 시그넘 펑션이다 라고 디파인을 한다는 거죠. 사인 펑션, t가 0보다 크면 1, t가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1. 그죠? 이거를 이렇게 디파인을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2의 마이너스 at, 그 다음에 이건 t가 0보다 클 때, 그 다음에 t는 0일 때는 0이고 마이너스 2의 at, t가 0보다 작을 때, 요거 그림을 그려보면 어떻게 될까요? 요거 그림을 그려보면 t는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at니까 이렇게 될 거예요. 맞죠? 아니죠. t는 0일 때 1이니까 엑스포넨셜리하게 이렇게 감소하죠. 그렇죠? 여기서 또 a는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a는 0일 때, t는 0일 때 2의 제로승이니까 1이 되어서 마이너스 1부터 엑스포넨셜리하게 감소할 것이다 라는 거죠. 그죠? a가 0으로 접근하면 접근할수록 어떤 모습으로 변할까요? a가 0으로 접근하면 접근할수록 얘는 이렇게 해서 a가 0이 된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a가 0으로 접근하면 접근할수록 이런 식으로 점점 눕혀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쓸 수가 있냐면 사인 펑션은 a를 0으로 보낼 때 g of t를 0으로 보낼 것 같다라고 말을 할까요? 저걸 왜 이야기하냐면, 시그널 펑션하고 g of t의 관계를 왜 이야기하냐면, 저 사인 펑션은 푸리에 트랜스폼이, 나중에 푸리에 트랜스폼을 배울 때 푸리에 트랜스폼이 존재하지 않는 형태의 함수가 바로 시그널 펑션, 사인 펑션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사인 펑션의 푸리에 트랜스폼을 알아내는데 어떻게 알아내냐면, 요거는 푸리에 트랜스폼이 존재해가지고 이 함수에 대해서 푸리에 트랜스폼을 먼저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a를 0으로 보내가지고 그 값이 바로 사인 펑션의 푸리에 트랜스폼이다 라고 그렇게 답을 구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두 시그널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겁니다. 나중에 배울 때 되면 다시 여러분들이 그때 그래서 이걸 정의했구나 라고 알게 될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시그널에 대한 부분이고, 두 번째는 이제 시스템에 대해서 좀 배워보도록 할게요. 시스템은 여러분 신호와 시스템 배우는 신호 부분에 있어서 두 번째 파트가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게 뭐냐면 어떤 블랙박스가 있어요. 이 블랙박스에 인풋 값이 있고 아웃풋 값이 있어요. 인풋 값을 x of t라고 하면 y풋 값은 y of t예요. 이렇게 인풋이 있고 아웃풋이 있는데 이 가운데는 무엇인지 우리가 몰라요. 예를 들어 복잡한 형태의 어떠한 서킷이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전화가 들어오는 시그널, 우리 핸드폰을 하는데 누구랑 통화하려고 하는데 멀리서 내 전화기로 들어오는 시그널이 x of t가 될 거고, 내 귀로 들어오는 시그널이 y of t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핸드폰 안은 그냥 너무 복잡하잖아요. 너무나 복잡한 회로들이 들어가 있는데 얘를 그냥 다 네모로 친 거예요. 그래서 인풋, 아웃풋이라고 해서 요거를 시스템이다.
인풋과 아웃풋의 관계가 있는 곳은 다 시스템이라고 말을 합니다. 교육 시스템이라고 하면 뭐라고 할까요? 교육을 받기 전과 받은 후에 어떤 질적인 차이를 줄 수 있는 그러한 곳을 우리는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게 시스템의 정의다라는 겁니다. 시스템을 우리는 이렇게 표시해 볼게요. 저는 S라고. 그래서 뭐라고 할 거냐면 시스템 일종의 함수다. X of T를 인풋으로 넣으면 Y of T가 아웃풋으로 나오는 일종의 함수다. 라고 정의를 내리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저런 거를. 시그널에도 여러 종류들이 있듯이 시스템에도 여러 종류를 우리는 디파인 할 거야. 그런 시스템의 종류 중에서 뭐가 있냐면 뭐 책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뭐 스테이블한 시스템이냐 아니면 넌 스테이블한 시스템이냐 라고 정의를 드려요. 뭐냐면 스테이블한 시스템이면 X of T를 넣는데 Y of T가 나오는데 어떠한 특정한 X of T를 넣으면은 Y of T가 아주 무한대 값이 나온다거나 그럴 경우는 언스테이블한 시스템이라고 말을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또는 뭐 코절 시스템이냐 넌 코절 시스템이냐 라고 말을 해요. 코절 시스템은 뭐냐면 내가 지금 넣는데 지금 넣으면은 지금 넣은 거의 과거의 값들에 대한 결과값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보통 그러니까 어떤 시스템에 넣는데 결과값으로 이제까지 인풋에 없었던 반응들이 나타난다라면 우리가 좀 이상하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이 수업을 한 학기를 마쳐야지 통신 이론을 알 수가 있을 텐데 수강하는 순간 이미 다 알아버린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런 시스템을 넌 코절하다라고 말을 해요. 코절한 시스템은 그러면 반대로 뭐냐면은 마치 코스 어떤 이유가 있어서 결과가 나오는 시스템인 것처럼 과거에 어떤 값들이 있어가지고 그 값에 대한 반응으로 결과가 나올 때를 우리는 코절한 시스템이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시스템을 분류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여러 가지 시스템의 분류 중에서 중요한 시스템 두 가지 분류를 계속해서 그 두 가지 분류만 가지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어떤 분류냐면 하나는 리니어 시스템이라는 것과 타임 인베리언트한 시스템 두 가지를 배울 겁니다. 리니어하냐, 넌 리니어하냐 라는 거하고 타임 베리언트하냐, 타임 인베리언트하냐 라는 것을 구분할 겁니다. 그렇죠? 그 구분하는 건 되게 중요해요. 리니어하냐, 넌 리니어하냐, 타임 베리언트하냐, 타임 인베리언트하냐 라는 거를 구별을 해야 돼요. 내년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동통신공학을 수강을 한다면 아마 제가 강의를 할 텐데 이동통신공학에서는 지금 채널이 보내는 쪽과 받는 쪽이 여기가 무선의 상황이에요. 무선의 상황. 이 중간을 뭐라고 말을 한다고 그랬냐면 우리는 첫 시간에 이야기를 했었는데 채널이다 라고 말을 해요. 보내는 쪽과 받는 쪽 이 중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받는 신호와 보내는 신호와 받는 신호가 달라지는 거죠. 이 달라지게 만드는 이유들이 뭐냐면 이 중간에 있는 어떤 매체가 되는 거죠. 그렇죠? 미디움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테고 이거를 통신에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채널이라고 말을 해요. 예를 들어 집에서 케이블 TV를 보면 케이블 TV 뒷 단자가 다 코엑시알로 이어져 있어요. 벽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코엑시알 케이블로 이루어진 코엑시알 채널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제일 많이 쓰이는 채널이 뭐냐면 AWGN 채널이에요. 어디티브 화이트 가우시안 노이즈 채널이라고 말을 하는데 보내는 신호가 있는데 받는 신호하고 어떻게 다르냐면 노이즈가 섞인 만큼만 다르다 라고 보통 모델링을 많이 하는 채널들이에요. 그렇죠? 무선 통신에서 이동통신공학에서 배울 이 채널은 이동상에서의 채널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타임 베어링 하는 채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 이 중간에 매개체가 변화되는 채널이에요. 그거는 우리 통신에서 나오는 유일한 채널이 타임 베어링한 채널이 이 무선 채널이에요. 나머지는 다 타임 인베리언트한 채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시스템에 있어서 두 가지 분류가 되게 중요하게 볼 건데 하나는 리니어인가 넌 리니어인가 이 시스템이 넌 리니어인가 두 번째는 타임
인베리언트한지 타임 베리언트한지 시불변 뭐 시변 그렇게 말을 해요. 시간에 따라서 불변하는 타임 인베리언트한지 타임 베리언트한지. 그렇죠? 자, 이거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리니어 채널은 리니어한 시스템은 어떠한 시스템이냐면 이러한 시스템에서 x1t를 시스템에 넣었더니 아웃풋으로 y1t가 나왔어요. 그렇죠? 알파 곱하기 x1t를 인풋으로 넣었더니 알파는 그냥 컨스턴트한 타임 펑션이 아닌 일종의 상수다 이거죠. 알파 곱하기 x of t를 넣었더니 아웃풋 값으로 알파 곱하기 y1t가 아웃풋으로 나왔어요. 그렇죠? 또 이러한 것과 마찬가지로 베타 x2t를 넣었더니 이 똑같은 시스템에다가 y2t의 아웃풋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베타 x2t를 인풋으로 넣었더니 아웃풋으로 베타 y2t가 나왔어요. 이 관계가 유지가 되면 우리는 리니어한 시스템이라고 말을 해요. 자, 이거를 두 가지를 종합적으로 이야기해보면 알파 x1t와 베타 x2t를 인풋으로 넣으면은 시스템에다가 인풋으로 넣으면 아웃풋 값으로 뭐가 나오게 되냐면은 알파 y1t 플러스 베타 y2t 이러한 결과가 나오면 우리는 리니어한 시스템이다 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그 숙제 9번을 보면 그런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리니어인지 리니어 아닌지 그거를 좀 판별해라 라는 거예요.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x of t를 넣었더니 이 시스템에 넣었더니 y of t가 이러한 관계에 맺어져 있다 라는 겁니다. 그쵸? 이러한 관계가 맺어져 있는데 이거가 리니어한 시스템인지 넌 리니어한 시스템인지를 판별해라 라는 겁니다. 조금 전에 했던 저 리니어 요거가 성립하면 리니어한 거예요. 요거가 성립하지 않으면 넌 리니어. 그쵸? 자, 알파 x1t를 넣어볼게요. 그러면 요거가 인풋 시그널로 알파 x1t가 되면 아웃풋으로 뭐가 나와야 돼요? y1t는 뭐가 나와요? 너무 어려운 걸 물어본 건가? 2 알파 x1t 마이너스 3이죠. 그쵸? 저런 관계라네. 그쵸? 이거가 알파 yt하고 같느냐라는 거죠. 여기다 x1 뺄게요. x1 뺄게요. 그냥 알파 x of t를 넣었을 때를 제가 y1t라고 할게요. 그렇죠? 그러면 알파 x of t를 인풋으로 넣으면은 여기 x of t 대신에 알파 x of t가 들어가니까 2알파 x of t 마이너스 3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거가 알파 yt하고 같느냐라는 거죠. x of t를 넣었을 때 y of t가 나왔는데 알파 x of t를 넣은 결과값하고 알파 yt하고 같느냐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값은 2알파 xt 마이너스 3알파이기 때문에 둘이 같지가 않죠. 이 상수 텀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쵸? 그러기 때문에 너무 리니어한 거죠. 그쵸? 또 한 가지. 또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요거가 x제곱t가 나오는 거예요. 아웃풋으로. 이거는 리니어 할까요? 넌 리니어 할까요? 한번 해봅시다. xt를 넣었더니 yt가 아웃풋으로 나왔어요. 그 yt는 x제곱 t가 나오는 거예요. 그쵸? 자, 거기에다가 이제 알파 x of t를 인풋으로 넣어볼게요. 알파 x of t를 넣으면 뭐가 나와요? 알파 제곱 x 제곱 of t가 나오겠죠? 그쵸?
그 값이 알파 곱하기 yt하고 같냐 이거죠. 알파 곱하기 x제곱 t가 나오죠. 알파 곱하기 yt를 곱하면, 그쵸? 두 개가 같지 않죠?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은 뭐냐면 알파 x of t를 인풋으로 넣었더니 이거는 알파 제곱 x 제곱 t가 나올 텐데 이 값이 알파 곱하기 원래 yt하고 같냐라는 거죠. 그런데 이 값은 알파 x 제곱 t이기 때문에 같지 않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넌리니어하다라고 말하는 거다라는 거죠. 그죠? 9번 문제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겁니다. 리니어한지 넌리니어한지. 그죠? 자, 그래서 리니어와 넌리니어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에 이야기할 거는 타임 인베리언트 하느냐, 타임 베리언트 하느냐 라는 이야기예요. 타임 베리언트 라는 거죠. 두 개의 기계를 어떤 시스템이 있는데 예를 들어 뭐 아까 이야기했던 스펙트럼 애널라이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x of t를 넣으면은 결과값으로 주파수 성분에 따라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우리 그 아웃풋을 볼 수가 있어요. 그죠? 그게 스펙트럼 애널라이저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스펙트럼 애널라이저가 시스템이 되는 거죠. 시스템이 되는 거죠. 이게 타임 인베리언트 하다고 한다면 그건 무슨 말이냐면 오늘 해보고 내일 또 한번 해봐요. 내일 똑같은 시그널을 넣어봐요. 넣었더니 뭐가 나오냐면 이 시그널이 어제하고 똑같은 결과가 나오겠죠. 그죠? 기계에 어떤 다른 무슨 일이 없는 이상. 그죠? 이러한 시스템을 우리는 타임 인베리언트 하다라고 말을 해요. 예를 들어 시스템이 있는데 x of t를 넣으면은 y of t가 나오는데 예를 들어 y of t가 2 곱하기 x of t예요. 2 곱하기 x. 리니어해요? 넌 리니어해요? 리니어하죠? 저거는 리니어하죠? 자, 그래서 x of t를 예를 들어 x of t가 1 이런 신호를 x of t라고 말을 해봅시다. 1 값을 갖는 1은 그렇고 조금 더 예제를 t 이렇게 갖는 t 이렇게 갖는 그죠? 이것도 리니어해요? 넌 리니어해요? 리니어하죠? 그죠? 리니어하단 말이에요. t를 갖는 이러한 시그널을 인풋으로 줬을 때 아웃풋은 무엇이 나올 거냐면 이런 시그널이 나올 거예요. 2t. 그러니까 기울기가 더 높아진 거죠. 이런 아웃풋 시그널이 나올 것이다 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는 0이에요. 그렇죠? t는 이런 시그널을 만약에 넣는다면 여기서부터 t0 이런 시그널을 넣는다면 뭐가 나올까요? 아웃풋에서 t0만큼 한 요 시그널부터 이런 값이 나오겠죠. 그죠? 또는 인풋에서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러한 만약에 t0만큼 내가 시프트 해가지고 한다면 xt-t0의 시그널이 나오겠죠. 그죠? 그런데 여기에서 아웃풋은 뭐가 나오겠어요? 아웃풋은 2t-t0 이렇게 나오겠죠. 그쵸? 이 값은 yt-t0하고 같죠. 그쵸? 그래서 xt를 넣었을 때 yt가 나오는데 t0만큼 시프트 시켰더니 여기가 yt-t0만큼 시프트 된 것처럼 아웃풋이 나오면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타임 인베리언트한 시그널이다 라고 말을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타임 베리언트한 아까 채널이 존재하는데 어떤 채널이라고 제가 예제를 들었냐면 이동통신 채널에서 타임 베리언트한 채널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예제를 한번 생각해보면 왜 그게 타임 베리언트한 채널인지, 여기에 이 상태에서 제가 전화를 만약에 누구한테 한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저기 제일 뒤에 있는 학생이 저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전화를 하면 저기 있는 신호가 실제로는 그렇게 오진 않지만 실제로는 기지국 통해서 기지국에서 나한테 오거든요. 근데 이렇게 다이렉트 투 다이렉트 통신이 가능하다라고 했었을 적에 저기에서 신호를 지금 상황에서 신호를 받으면 제가 어떤 YOT라는 시그널을 리시버에서 받을 거예요. 그 신호는 벽에 부딪히고 여러분들 몸에 부딪히고 책상에 부딪혀가지고 올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다 수업이 끝나가지고 다 빠져나가요. 뒤에 있는 학생 한 사람만 남고. 그때 전화를 다시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똑같은 YOT를 받겠느냐? 다른 YOT 형태를 받을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다 없어져가지고 반사된 그거가 어떻게 좀 다르게 작동을 해가지고 좀 다른 형태의 시그널이 올 것이다 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시간적으로 타임 베어링한 채널이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 가운데를 뭐라고 하냐면 타임 베어링한 시스템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동통신을 우리는 타임 베어링한 채널을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다 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그렇죠? 타임 베어링과 그 타임 인베어링한 것들을 보면 문제 10번이 호목의 10번이 타임 베어링 하느냐 타임 인베어링 하느냐 라는 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4번을) 보면은 미분기예요. 미분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미분기 많이 나올 텐데 X of t를 인풋으로 넣으면 Y of t가 아웃풋으로 나오는데 아웃풋은 인풋하고 어떤 관련이 있냐면 이러한 미분의 결과값으로 나오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인풋 아웃풋의 관계만 존재하면 우리는 다 시스템이라고 정의한다 이거죠. 그렇죠? 이 안에 회로도가 아무리 복잡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거를 블랙박스로 놔두고 이러한 그 미분기다라고 정의를 내리는 거죠. 그렇죠? 자, 이거를 xt-t 제로일 때 그러면은 결과값은 어떻게 될 거냐면 dt xt-t 제로. 이것은 yt-t 제로하고 같은가라는 것을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같으면 우리는 같으면 타임 인베리언트하다라고 말을 하고 다르면 타임 인베리언트하다라고 같으면 타임 인베리언트라고 말을 하고 다르면 타임 베리언트다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다만 처음 들어보는 그 어떤 그 문장 때문에 아니면 처음 들어보는 데피니션 때문에 조금 그거 익히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겠지만 내용 자체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에만 조금 더 친근해질 수 있도록 문제를 많이 풀면 돼요. 또 다른 문제를 보면 프로블럼 8번을 보면 첫 번째 x of t는 코사인 2파이 t 곱하기 델타 t는 무엇이냐 라고 했는데 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거는 아주 쉬운 결론은 이거예요. 0이다. 0이다가 아니라 델타 t다. 0이다. 첫 번째 답은 0이다. 두 번째 답도 보면은 2분의 1 델타 t다. 라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8번 이야기하는 겁니다. 3번은 0이다. 라는 결과가 나올 것이고 4번은 쉽죠. sinc 2t 플러스 3에다가 델타 t는 0을 sinc 2t 플러스 3에다가 대입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sinc 3이 되겠죠. 3은 3파이분의 sin 3파이니까 sin 3파이가 0이니까 0이 되겠죠. 그렇죠? 네 번째는 sinc t 플러스 5의 제곱의 델타 t니까 sinc t 플러스 5의 절대치 값에다가 0을 대입하면 되는 거죠. 그럼 sinc 5를 생각해보면 5파이분의 sin 5파이니까 sin 5파이가 제로가 되어서 제곱을 하더라도 0이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풀면 됩니다. 또 그 숙제에서 제가 다루지 않은 거가 뭐냐면 프로블럼 5에서 보면 프로블럼 3에서 보면 x of t는 2의 j 2파이 f0 t일 때
이 EAJ 2파이 F0t는 피리아딕 시그널이다 라는 거죠. 피리아딕 시그널의 정의는 무엇이냐면 X of t가 피리아딕 시그널이다 라고 한다 그러면 X of t 플러스 t를 만족하는 t가 존재하면 우리는 피리아딕 시그널이다 라고 정의를 내리는 거죠. 그렇죠? EAJ 2파이 F0t 이거 많이 나오는데요. 통신 시그널의 형태로 이거는 이게 X of t라고 한다면 X of t 플러스 t는 EAJ 2파이 F0 t 플러스 t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EAJ 2파이 F0t 곱하기 EAJ 2파이 F0t 요거가 원래의 이 X of t하고 같다라고 한다면 F0t가 되는데 이 값이 1이 되면 되는 거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t는 F0의 정수배가 되면은 저 조건이 성립을 하는 거죠. 그쵸? 정수배만 되면 되는 거죠. 그 중에서 최소값을 나타내는 값, 그 값은 n은 1이 되겠다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t는 1 of F0 요거가 바로 피리어드인데 가장 그렇다면 F0분의 2 이거는 주기가 아니죠. 주기 맞죠 저것도. F0분의 3 저것도 주기가 맞을 거예요. F0분의 n배는 다 이 조건을 만족하기 때문에 F0분의 n을 우리는 다 주기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최소값을 갖는 주기를 우리는 무엇이야라고 말을 하냐면 펀더멘탈한 피리어드다 라고 말합니다. 펀더멘탈 피리어드. 펀더멘탈한 피리어드다. 그 다음에 저거의 역수 F0를 뭐라고 하냐면 펀더멘탈 프리퀀시다 라고 말합니다. 역으로. 자,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 할 내용들을 제가 이야기를 해줄게요. 이런 시스템이 있는데 이 시스템이 어떠한 시스템을 우리는 이제 앞으로 계속 볼 거냐면 리니어하고 타임 인베리언트한 시스템을 볼 거예요. 그래서 이 시스템을 LTI 시스템이라고 말합니다. 리니어하고 타임 인베리언트한 시스템.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시스템이 존재하는데 이 시스템은 이러한 펑션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 리니어한 오퍼레이션 X of t를 하면 Y of t의 결과를 내는 시스템이다 라는 거죠. 그렇죠? 이러한 시스템 우리가 다룰 텐데 이러한 시스템 중에서 자 X of t를 넣었더니 Y of t가 나온다. 그러면 X of t가 다른 어떠한 X1t를 넣으면은 무엇이 나올까? X2t를 넣으면 무엇이 나올까? 나올 때마다 우리는 그 결과값을 봐야지만 결과가 무엇인지 알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야. LTI 시스템에서. 어떠한 것을 우리가 디파인 할 거냐면 X of t 인풋에다가 조금 전에 배웠던 임펄스 펑션을 인풋으로 넣으면은 그때 아웃풋을 한번 바라볼 겁니다. 그때 아웃풋 값을. 그 아웃풋 값을 우리는 H of t라고 말할 거예요. 그래서 H of t를 뭐라고 말할 거냐면 임펄스에 대한 시스템을 통과해서 얻어진 반응. 그래서 임펄스 리스판스라고 말할 거야. 임펄스 리스판스라고. 그렇죠? 그래서 이 시스템에 대해서 임펄스 리스판스만 알게 된다라면 이 인풋에 어떠한 시그널을 넣더라도 우리는 아웃풋 시그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낼 수 있다라는 이론을 배울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스템을 넣는데 그 시스템에 대한 인풋에다가 임펄스 펑션을 넣었더니 아웃풋 리스판스로 H of t라는 결과를 얻어냈어요. 이 결과만 보고, 그렇죠? 이 결과만 듣고 그 델타 t는 이런 건데 그러면 X of t에다가 arbitrary한 어떤 시그널 예를 들어 2t-3 이런 거를 넣으면은 Y of t는 뭐가 나오지? 라는 걸 우리 정확하게 알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또는 X of t에다가 뭐 t제곱 마이너스 코사인 2파이 t 뭐 이런 식의 어떤 arbitrary한 여러분들이 임의로 만들어낸 타임 펑션을 어떤 걸 넣더라도 우리는 H of t만 알고 있으면 Y of t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낼 수 있다. 그런데 어떠한 경우에 알아낼 수 있냐면 LTI 시스템인 경우에. 그리고 그 LTI 시스템이라고 했었을 때 이 결과는 X of T와 H of T의 어떤 특수한 오퍼레이션에 의해서 얻어낼 수 있다. 이 오퍼레이션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컨볼루션이다 라고 말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시스템을 알려면은 우리가 시스템에 대해서 알고 있다 라고 말했을 때 첫 번째 그 면접 질문으로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면 시스템에 대해서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 좀 답해야 될 게 뭐냐면 LTI 시스템인지 아닌지 먼저 물어봐야 돼요. LTI 시스템을 말하는 거죠? 라고 물어봐야 되겠죠? LTI 시스템이라면 델타 T를 인풋 시그널로 시스템에다가 넣고 그때 아웃풋의 리스판스를 우리가 H of T라고 놓는다면 어떠한 인풋은 어떤 아비트러리한 인풋은 임펄스 리스판스와 컨볼루셔널 관계로 아웃풋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막 대답을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거를 YT는 X of T 컨볼루션 H of T다라고 말하면 된다는 거죠. 그렇죠? 왜 그렇게 되는지를 우리가 수요일 날 공부할 겁니다. 그렇죠? 숙제 기간은 그 월요일 날, 다음 주 월요일 날 제출을 하도록 해주세요. 수업 시간 전에 제출을 하도록 해주세요. 어렵지 않은 문제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